반갑습니다. 장고래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영상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방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관련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한 10%까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세력선 위에서 자리 잡고 다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채권 원전 때문에 그렇죠. 채권 원전은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나거든요. 7월 중순에서 이제 말 사이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수주할 가능성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딱 하나 좀 걸리는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였죠.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시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또 수익은 극대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텔레그램방이 있거든요.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인데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관련 정보도 계속 이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상승 흐름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예전에 텔레그램방에서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호석유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살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이 코스모 신소재예요. 이 텔레그램방에 오시면은 다양한 종목 추천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 자료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설명란에 보면 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설명란이 뭐냐면은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 보면 위에 영상이 나오죠. 휴대폰으로 봤을 때 유튜브를 이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이제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작은 글씨로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주식왕 장보고 종목방이라고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화면이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보시면 들어가기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눌러줘야 저희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되는 겁니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정보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어떤 텔레그램 채널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이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이 들어왔고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 이 물량들이 결국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어떤 테마가, 기업의 가치가, 매출이, 전망이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어떠한 돈의 집합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올라갈 수 있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이 행위를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맥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높은 확률로 이런 데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짧게 이제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손익비를 따져보면 결국 이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또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력이 들어왔고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옛날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바뀌어야 큰 파동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 큰 파동이 이제 바뀌는 자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파동이 이제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448일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최근에 이 448일선 위로 올라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짧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길게 보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서 이제 짧게 보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의 그 99%의 확률로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역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벌어져 있고, 그리고 111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잖아요. 이것을 정배를 시키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동을 그리는 방식이 요 위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뺐다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세력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큰 추세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었죠. 이런 자리는 어쨌든 눌러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 한번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단기적인 이 파동의 추세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근처라고 해서 이런 데서 눌러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반등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2조 정도 되는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 관계 주가가 급등을 했죠.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확정된 바가 없다. 미확정 공시를 이제 2번이나 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시 냈고. 그렇지만 그때 이제 공시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99%의 확률로 이제 수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시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예전에 여기서 이제 텔레그램방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만약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요 밑에서 다시 우리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21선 올라올 때 이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접근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오늘이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제 바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그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니까. 결국은 이 세력선에서 이제 저항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세력선 저항받고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체코 원전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제 대응을 해가야 돼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이 세력선과 이 세력선을 같이 돌파를 해야 돼요. 정고점을 단순하게 돌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세력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정고점 돌파했는데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세력선에서 저항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차원고래 차트인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거는 이제 메일로 한번 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채널을 운영할 때 차원고래 채널이라고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몇 분들에게 이걸 좀 지표를 좀 알려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익절선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급등선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 선 하나만 이제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경험도 이제 계속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더 지켜봐도 되는데,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체코 원전이라고 그랬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한국이 체코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모든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하고 이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프랑스가 앞서고 있는 부분은 외교력밖에 없어요. 또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또 외교력을 좀 끼칠 영향력을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랑스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절반의 가격, 반값의 원전을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코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면 이게 한 30조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원전 업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전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AI 시대가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이 AI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마땅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화석 연료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은 이제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24시간 꾸준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는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백의 보안으로서, 아리백은 이제 태양광하고 뭐 풍력 이런 것만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원전이라든지 SMR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SMR 이것은 이제 무탄소 에너지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또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질 거고, 또 SMR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전과 SMR,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SMR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딱 걸림돌이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죠. 그런데 이 소송을 예전에 이제 한수원의 성소로 이제 일단락이 됐었거든요. 미국 법원이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본안 심사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일단락이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근데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원전과 관련해서 이 갈등이 결국은 양국의 모두에게 손해거든요. 그 사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 자리를 잠식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이든 우리나라 입장이든 빠르게 이 갈등을 좀 종식시켜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한 것도 결국은 한수원이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게 그걸 막기 위함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로열티를 좀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진출한다든가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협력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제 체코 원전을 이제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참여를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다고 해도 관련 주 기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었고, 그리고 한국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화해의 분위기가 또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2030년도에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목표를 하고 세계 각국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 빠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도 있고, 해상 풍력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이제 대안으로 해상 파운드리 이제 거점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하부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모노파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업과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월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월봉을 보면은 완전한 이제 바닥권이에요. 이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집중되어 있죠. 지금부터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자. 그렇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좋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정보들은 계속 체크해드리고, 어쨌든 체코 원전이 7월달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정보도 계속 체크해드리고 또 맥점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주식왕 장보고 채널이거든요. 보고 계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점검을 해드렸는데, 예전에는 종목 추천도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었죠. 뭐 한일 사료라든지 그런 거 다 급등 흐름이 나왔고, 사마 전기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고 또 L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PCM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거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비추로테크도 급등을 했고 휴니드 뭐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채워 나가고 또 텔레그램방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또 영상을 통해서 채워 나가고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꾸준한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